이리야 노리야 좋아하는 일로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덕업일치 휴먼 브랜드. 오늘의 게스트는 20살의 시선 이재성 시인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21살 시인 이재성이라고 합니다. 와. 네, 지금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책의 제목이 20살의 시선이라고 하는 그 시집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20살에 출간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작년 12월에 출간을 했는데 20살 와. 끝자락에 출간을 했습니다. 사실 20살에 시인이 된다 이거 너무나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반응이 되게 와우 했을 것 같은데 주변의 피드백이 어땠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시를 고3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해서 약 1년 정도 시를 꾸준히 쓰고 난 뒤에 딱 출간하게 된 시집이었는데요. 제가 놀랍게도 시를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그리고 시 이쪽 관련해서 출판사도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 한 시를 반년 정도 썼을까요? 그때부터 제가 주변 지인분들한테 나 올해 꼭 시집 낼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막상 이제 시집 출간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출판사들을 알아보고 주변 작가님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생각보다 더 현실이 훨씬 어렵더라고요. 그 출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괜히 이렇게 너무 자신만만하게 말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네. 진짜 너무 좋은 출판사를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이렇게 딱 출간을 하고 나서 이제 주변 분들한테 이제 소식을 전하고 인스타그램에도 이렇게 소식을 전했는데 진짜 너무 많은 분들께서 너무 축하해 주시고 이렇게 주변 특히 저를 진짜 가까이서 아시는 지인분들이랑 이제 부모님, 가족들이 너무 제일 자기 일처럼 더 좋아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들어보니 사실은 시인으로서 꿈을 처음에 출발하진 않았다고 들었어요. 원래 과거에 직업이 있으셨다고. 네, 맞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야구 선수로 활동을 했어요. 와,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사실은 운동한다라고 하면 우리 인식 속에는 막 운동부, 저희 때 특히 저랑 세대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저희 때는 운동한다 그러면 공부와는 좀 되게 동떨어져 있는 이미지가 강했고 또 특히나 책을 읽거나 시를 읽거나 뭐 시를 쓰거나 이것과 운동선수의 그 뭔가 괴리감이 조금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운동선수 시절에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다고요? 네, 맞아요. 사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진짜 학교 수업 시간에도 거의 참여를 안 했고요. 맨 뒤에서 엎드려서 자는 그런 학생이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좀 크게 부상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어딜 다쳤나요? 그때 제가 손목이랑 그 팔꿈치가 아예 좀 크게 다친 적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거의 한 달 동안 완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한 달 정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한 달 동안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집에서 쉬니까 저는 이제 휴식이다 하고 집에서 핸드폰만 하고 네. 있다가 사실 그 핸드폰 하루 종일 하는 것도 한 2, 3일 재밌잖아요. 그쵸. 계속 하다 보면 질리죠. 저희 아버지가 제 방에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좋은 책이죠. 책을 제 방에 쓱 밀어 넣으시고 네. 나왔었어요. 그때 저는 웬 책이지? 볼 생각조차 안 하다가 2, 3일 하루 종일 핸드폰을 이제 붙잡고 이게 질려갈 때쯤 그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한 달 동안 다쳐서 쉬는 동안 5번을 재독을 했어요. 그 한 책을. 그리고 이거는 내가 바뀌어야겠다 생각이 들고 나서 그 책을 제가 다 필사로 떠가지고 그 기숙사에 필사본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우와. 그래서 기숙사에서 매일 그 책을 필사 뜬 거를 매일 읽으면서 좀 달라져야겠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안 좋았던 습관들을 하나씩 끊어 나가는 그때부터 그런 경험이 돼서 그렇게 그게 거의 19살 때인 거잖아요. 그쵸. 그게 18살 때. 18살 네,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와, 누군가에게 인생 책을 만나는 게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경험인데
18살에 인생책을 만난 거나 마찬가지네요. 맞아요. 저한테는 솔직히 첫 책이 저한테 가장 인생 책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에게 정말 감사하셔야겠어요. 맞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대신 감사하고 싶네요. 이런 멋진 시인이 또 이제 태어나게 해주신 또 하나의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실제로 20살의 시선이라는 책이 인스타그램의 글그램처럼 자기가 쓴 시를 하나하나 쓰다가 보니 이제 어느 순간 사람들이 책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고 싶어요. 라는 저자들이, 이제 독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비 독자분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그럼 한번 책을 내봐야겠다 하면서 도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투고의 과정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 누구든 그런 책을 내고 싶어 하시니까. 맞아요. 사실 이제 야구를 그만두고 나서 그 운동선수 시절에 제가 봤던 책들을 그냥 읽고 이렇게 흘려보내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그 읽었던 책들의 인상 깊었던 부분을 짧은 글귀들로 제가 메모해서 저장을 해두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인스타그램에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올려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한 1년 정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시를 올렸었어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시를 올리다 보니까 매일 같은 시간을 올리다 보니까 그 시간대가 되면 시를 기다려주시는 독자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가끔 이게 시를 매일 올리다 보면 어떤 날은 이 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날도 있잖아요. 그죠. 이걸 올려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이 들 때도 일단 내가 독자들이 약속을 했으니까 일단 올리자 해서 올려보면 진짜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시도 어떤 분께서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읽어주시고 너무 좋았다고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서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나는 그 독자분들한테 매일 시를 보내드려야겠다. 약속을 지키자. 네, 그런 생각으로 꾸준히 올리다 보니까 어느새 좀 많은 분들께서 제 시를 기다려주시고 좋아해주시고, 그리고 가끔씩 그런 댓글을 달리더라고요. 제가 피드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시집 이미지처럼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작가님 시집은 어디서 구매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책이 없잖아요. 그쵸. 그 댓글을 보고 나 책 내야겠다. 20살이지만 비록 시 쓴 지도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시를 배워본 적도 없지만 이거 한번 내봐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온라인 강의 같은 걸 다 찾아봤어요. 네. 출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출간 강의들 다 찾아보면서 제가 직접 그 원고랑 이제 기획안을 다 직접 만들어서 이제 출판사를 50군데를 알아보고 전부 다 투고를 했습니다. 와, 근데 또 재밌는 게 아까 제가 얘기를 조금 들어봤더니 실제로 투고한 출판사가 그렇게 50여 개가 있었는데 출판을 해주신 출판사가 또 굉장히 특이한 곳이었어요.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진짜 말하면서 저도 지금 아직까지 잘 안 믿기긴 하는데 그 50군데 출판사에 투고를 했는데 제가 한 몇 군데 잘못 투고한 곳이 있어요. 사실 그 출판사 잘못 투고한 출판사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시집을 아예 취급을 하지 않는 출판사에도 제가 실수로 시집을 투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였던 성한당이라는 출판사가 있거든요. 보통 자격증이나 이제 문제집 위주로 하는 꽤 근데 규모가 있는 출판사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제가 실수로 시를 투고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대표님께서 마침 시를 또 좋아해 주시는 대표님이셨어요. 와. 근데 그 출판사 대표님께서 제가 투고로 넣었던 시 100편을 그 자리에서 그날 또 빨간 날이었거든요. 네. 빨간 날에는 투고를 하면 안 된다는 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묻힐 수가 있어서 메일이. 그쵸. 근데 제가 그날 또 한글날인데 빨간 날인데 제가 너무 신나서 겨우 기획안 딱 만들어놓고 지금이다 하고 막 보냈는데 알고 빨간 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대표님께서 빨간 날에 혼자 회사에 출근을 하셔가지고 뭐 와 있는 거 없나 하고 보시다가 제 시집 투고를 보신 거죠. 네. 근데 웬 시집이 와 있지? 해서 봤는데 그 자리에서 제 시 100편을 다 읽고 제가 는 당일날 바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급하게 성한당 출판사 대표님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그러면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딱 끊고 성한당 출판사를 검색을 했는데 무슨 문제집이랑 막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시집? 문학책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하고 사실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경험해본다 생각하고 미팅에 갔어요. 미팅에 갔는데 저를 바로 대표님 실로 저를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대표님 실에 들어갔는데
테이블에 계약서가 이렇게 와, 놓여져 있었어요. 바로 저한테.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그 출판사 대표님도 좀 자신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 계약 조건이 그 신인 작가가 이제 받기에는 엄청 후한.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출판사가 저를 이제 계약을 하지 못하게 엄청 큰 조건으로 저를 좀 와.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 자세한 걸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진짜 첫 책이고 아직 이름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심지어 등단도 하지 못한 그런 시인인데 SNS 작가인데 저의 그 시만 보시고 그 잠재력을 봐주시고 앞으로 한 몇 년 정도 이 출판사와 함께 시집을 내보고 싶다고 하셔서 와.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출판에서 마케팅도 하고 있고 출판사 대표님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저는 이제 지금까지 저자분들 인터뷰만 거의 한 200명 정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많은 저자님들을 만났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운명적으로 뭔가 출판사를 만나는 거는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고 특히나 이게 뭔가 다 우리가 흔히 전문 용어로 뭔가 아다리가 맞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딱딱 퍼즐이 맞춰지듯이 이렇게 운명같이 두 분이 만났다는 거는 진짜 인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또 느낀 건데 아마 그분이 이 작가님의 약간 그 잠재력을 정말 많이 알아보시고 가치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같이 성장주를 알아보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18살 때부터 누가 이런 결심을 하고 19살 때 그 젊고 어린 창창한 나이에 매일 한 편의 글을 쓰면서 그 사람들과의 약속을 꾸준히 지켜왔다? 이거 자체가 우선은 다르다.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작가님과 계약을 하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도 놓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진짜 멋지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나이가 저는 거의 저의 아들뻘 되는 나이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약간 리스펙트하는 게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 해서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 모여서 결국에는 누군가가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건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속하는 걸 항상 실패하기 때문에 결국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진짜 멋지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1부에서 이제 작가님의 삶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이 삶에서 조금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내가 되게 그 행복을 느끼는 요소? 왜냐면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소개해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인가? 또 이 사람이 느꼈던 가장 큰 좌절이나 슬픔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록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생각해볼 문제이긴 하지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가장 행복한 순간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야구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6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고 1년을 자취를 했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지낼 시간이 굉장히 많다. 길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야구를 그만두고 나서 또 부모님께서는 이제 저 멀리 지방으로 일을 하러 이렇게 내려가시는 바람에 또 이제 떨어져서 살게 됐고요. 지금 그래서 혼자 살고 있는데 그래서 가끔씩 이제 지방에 부모님을 뵈러 놀러 가고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 그냥 눈을 뜨면 엄마 아빠가 있고 그 엄마가 해주신 그 밥을 먹고 그리고 이런 말 하기 좀 그래요. 설거지를 안 해도 되고 빨래를 이렇게 다 해주시고 그냥 그런 부모님의 것도 보살핌을 받는 그 기분, 케어를 받는 그 기분이 너무 행복한 거구나. 네, 그게 진짜 너무 행복하고 와. 그리고 똑같이 거기 내려가서도 그 일을 하고 시를 쓰고 하는데 그 뭔가 안정감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맞아.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크고 그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대화를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진짜 부모님과 가족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그런 애정 같은 게 굉장히 크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일상 속에 그런 행복은 누군가에게는 늘 있는 건데 이제 그게
결핍이 있어야지 그게 행복인지 알게 되는 그 인간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그 결핍이 있어야 행복을 느낀다는 게 굉장히 와닿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 작가님도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또 되게 많은 성찰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성숙해진 어른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슬픔이나 좌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지금까지 인생 경험 중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저한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은 이제 야구였었어요. 야구를 비교적 제 친구들 동기에 비해서는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보통 제 친구들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한 친구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운동선수 치고는 체격도 좀 작은 편이고, 그래도 야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룰도 진짜 잘 모르고 좀 주변 애들에 비해서 많이 좀 뒤처졌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야구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부모님께서도 큰 기대 없이 아마 제가 공부를 하기 싫다고 야구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체격도 엄청 작고 늦은 걸 아시기 때문에 안 시켜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부모님은 어차피 얼마 못 가서 그만둘 거다.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애가 해보고 그만두게 하자 해서 그렇게 야구를 시켜주신 거였거든요. 그렇게 야구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진짜 이 악물고 계속 버티기 시작했어요. 뭔가 악착 같음이 그때부터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때 한번 한다고 하면 나는 끝까지 하는구나. 딱 그 야구부에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 하는데 진짜 제가 그 전까지 살았던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받았던 그 이상의 무시와 그런 좀 괴롭힘이나 이런 걸 많이 당했어요. 그 야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진짜 좀 많이 힘들고, 그때는 그냥 하루하루가 진짜 절망이었어요. 진짜 눈을 뜨기도 싫었고. 근데 또 그 일상 중에는 울면 안 되니까 항상 마지막에 자기 전에 이불 덮어쓰고 베개에서만 울고, 그걸 매일같이 반복하고, 사실 부모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기숙사로 오셔서 좀 챙겨주고 얼굴을 볼 시간을 주시는데 엄마 아빠 오시는 날은 그냥 그 차만 봐도 눈물이 그냥 계속 났어요. 그래서 부모님 겨우 눈물을 그치고 부모님을 딱 차러 갔을 때 진짜 눈물이 터졌을 때 엄마 아빠도 진짜 같이 우시면서 그때 진짜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들고 또 차마 부모님이 또 형편이 좋지 않으신데도 밀어주셔야 그 비싼 되니까 그 회비를 내주시면서 야구 시켜주시는 거다 보니까 저는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도 맞죠. 그래서 진짜 하루하루 그렇게 버텼던 게, 그 야구를 그냥 그만뒀을 때는 좌절이나 절망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완벽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으로. 너무 저는 마지막까지 마무리는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야구와 진짜 깔끔하게 이렇게 헤어질 수 있게 헤어졌었고요. 후회도 없었고. 와,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되게 젊은 나이에 많은 걸 겪었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책에 쓰인 다양한 것들이 이제 그냥 나오는 건 아니구나. 이제 어떤 나이를 겪더라도 그 안에 자기가 겪었던 뭔가 인생의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 사건들 속에서의 통찰이나 뭔가 깊이가 생기는 건데, 그럴 수 있는 다양한 소스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시인으로서는 사실 이제는 그렇잖아요. 내가 스토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나에겐 재산이고 달란트고 막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많은 뭔가 행복을 드릴 수 있는 또 좋은 이제 그 마중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 1부의 마지막이에요. 1부 마지막에는 그래도 저희가 꿈에 대해서는 꼭 여쭤보고 싶어요. 꿈에 대해서요? 왜냐면 저는 생각한 건 다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만 내가 진짜 관심이 없거나 뭔가 이렇게 너무 집중하지 않는 경우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가 진짜 몰입한다면 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그러니까 이렇게 시인이 되시기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 같은 거를 얘기해 주시면 그게 또 이루어지는 날이 오면 그때 또 이 영상이 역사적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재성 시인님의 꿈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꿈이라는 단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꿈이라는 단어를 좀 듣고 생각을 해보면 생각할 때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두근두근 하나요? 네, 두근두근 합니다. 사실 그
시집을 출간하기 전까지는 저의 큰 꿈 중에 하나가 진짜 시집을 출간하는 거 그 자체였어요. 근데 이제 시집을 출간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저의 약간 꿈은 일단 시적으로는 생각했을 때, 제가 커리어적으로 생각했을 때 남은 인생 동안 저는 진짜 최대한 오래 시를 쓰고 싶다 이런 꿈이 있어요. 그 진짜 오래, 진짜 나이가 너무 엄청 많이 네. 들었을 때까지. 그러니까 뭔가 꼭 뭐 시로 막 엄청 성공을 하고 막 시만 써도 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는 시만 쓸 생각은 없거든요. 앞으로 시를 네. 쓰면서 또 다양한 일을 해보고 싶은데, 사실 시인은 저는 그 어떤 직업을 하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일을 지금도 해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어떤 일을 하든지 시는 제가 오래오래 꾸준히 쓰고 싶다 이런 꿈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은 전 좀 일찍 결혼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겁니다. 근데 이런 꿈꾸는 것도 이제 되게 신기한 게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부모님을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은 가정 속에서 사랑을 주고 행복하게 키우셨는지가 느껴지는 그 답변이거든요. 사실은 누군가는 가정을 이루고 싶지 않아요. 회피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아이 안 낳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너무 많이 만났고. 근데 그런 답변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진짜 사랑받고 자랐구나 라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저희가 전에 드렸던 답변에서도 그 행복 속에 가족이 있었던 것처럼 실제로 이재성 시인님이 만약에 가정을 이룬다면 진짜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걸 보고 계시다면 우리 잘생긴 이재성 시인님에게 또 대시를 하시는 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실 제가 궁금한 거 있었어요. 네. 얼굴이 엄청 잘생기셨거든요. 되게 귀염귀염한, 되게 러블리한, 약간 요즘 말하는 강아지상 있잖아요. 되게 부끄러워하고 계신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얼굴을 SNS에 하나도 안 알리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각오를 밝혀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또 만나뵙게 되는데, 인스타그램이나 어떤 플랫폼이든 엄청 대선배님이신데 진짜 딱 보자마자 얼굴을 왜 이렇게 활용 안 하냐 맞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새겨 듣고 진짜 얼굴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뭐 영상이든 앞으로 뭐 게시물이든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보시겠지만 여러분들 그 방송에서 들으시겠지만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또 표정도 좋으시고 되게 애교도 있으시고, 그래서 글의 깊이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외적인 부분에서도 매력이 굉장히 있으신 분이라 앞으로의 이제 활동하시는 것에 있어서 정말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또 시인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시인이면서 인플루언서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선행 사례가 많으니까 그런 쪽에서 또 작가님들을 직접 만나고 또 팬으로서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분들로서 이렇게 팬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좀 기대하면서 이렇게 이제 1부를 마치려고 해요. 저희가 수다 떨다 보니까 벌써 20분이 넘는 시간이 지났어요. 와우. 네, 그래서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작가님의 실제로 책을 한번 만나볼 건데요. 20살의 시선이라는 책을 가지고 2부에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생각대로 사는 여자 박재인이었고요. 오늘의 게스트로는 이재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